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영상 끝날 무렵에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말대로 오늘 처음으로 대학원에 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문화유산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미술사학과가 있는 대학원에 원서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원은 크게 세 군데예요. 첫 번째는 조계종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청도에 있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는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대학원입니다. 동국대는 불교로 유명하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교미술에 관해서 전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술사학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불교 조각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지도를 받으면 불교 미술을 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동아대학교에도 미술사학과에 불교 미술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불교 회화를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께 지도를 받으면 역시 불교 미술을 전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술사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많은데요. 회화를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건축을 전공할 수도 있고, 도자기를 전공할 수도 있고, 공예품이나 아니면 민속품을 전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교 미술을 전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 불교 미술에 가장 관심이 많아서 불교 미술을 전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교 미술도 깊이 파고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세부 전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불교 조각이 있고, 또 불교 공예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 회화가 있고, 그리고 불교 건축이 있습니다. 불교 건축이라 하면은 사찰에 가시면 대웅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장전이라던가 관음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잖아요. 사천왕문이라든가 해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고, 그리고 다보탑이나 석가탑 같은 여러 가지 탑들 있죠. 그런 거를 통칭해서 불교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전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불교 회화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불교 회화도 따지고 보면은 고려시대 불화가 있고 조선시대 불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조선시대 불화를 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미술사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미술사에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기존에 다니던 직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그리고 4년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전공이 문화재 관련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무난한 전공인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왜 경제학을 전공했느냐를 따져보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원래 저는 역사나 문화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애초에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고서 역사를 전공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 전공하면 이게 취업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문과 나오면은 취직 안 된다고, 문송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 인문대생의 90%가 논다라고 해가지고 인구론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들 이공계로 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대학교 간 게 한 13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도 문과 나오면 취업 잘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해진 거죠. 그때도 뭐 인문대 위기 막 그러고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죠. 지금은 막 문과 계통의 학과들이 막 아예 없어지는 정도로까지 발전을 했으니까 상당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고 뭐 친구도 그렇고 뭐 주변에 아는 형님들도 그러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친한 직원들, 동료 직원들도 그랬거든요. 너 회사 그만두고 뭐 하려고 그래? 저는 대학원에 가가지고 미술사를 전공하려고 합니다. 미술사 전공해서 문화재 쪽에 전문가가 돼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전공해가지고 취직도 안 된다고, 그거 하면 굶어 죽을 수 있다고, 그거 굳이 해야겠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다니던 직장 열심히 다니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 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다니던 직장을 한 3년 3개월 그 정도 다녔거든요. 그 직장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생산 일이에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일인데 그 직장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상태였어요. 제가 뭐 크게 사고만 치지 않으면은 오래도록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규직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웬만하면 사람들 잘 자르지 않아요. 진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연말에 보너스도 뭐 적지만 꾸준하게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그 회사의 거래처가 큰 완성차 업체, 이름만 대면 다 아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법한 그런 큰 완성차 업체다 보니까 일감이 그렇게 끊길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뭐 그만둘 마음만 없으면은 그냥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랬지만 저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생산직이라는 게 단순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다 할 진입 장벽은 없고, 그리고 몸도 굉장히 고되고 계속 안정적으로 다닐 수는 있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던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정년 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퇴사를 하면은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니까 회사 측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그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데 이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인건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화된 시설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들여와가지고 퇴사한 직원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있었죠. 뭐 물론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말거니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좀 그걸 보면서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회사가 진짜 큰 위기가 닥치면은 내가 잘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위기감도 들었고, 제가 이 회사를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위기감과 경각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 제가 나이를 먹어서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인문학 쪽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사람들한테 인문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뭐 강의를 한다던가 그런 분야로 깊은 연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은 사실상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걸로 대체하기는 힘든 분야거든요. 제가 평소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오늘 처음으로 원서 접수를 한 거고요. 오늘 접수한 동국대학교 대학원 말고도 앞으로 2군데의 대학원에 더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 좋게 서류 통과가 되면 면접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면접까지 보고 또 합격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대학원에 원서 접수를 했다는 사실과 왜 대학원에 진학할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그거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뭔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카메라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